안녕하세요. 워크박스 공유오피스 유석주, 김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공유오피스 창업 전 꼭 알아야 될 몇 가지 기본 상식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공유오피스를 창업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원래 본업이 인테리어잖아요. 그래서 19년, 20년도 초쯤에 저희가 공유오피스 붐이 좀 일어났을 때 여러 곳 공사를 했었어요. 인테리어 공사 비수기 시즌이 있거든요. 뭐 한겨울이라든지 이럴 때는 사실 공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럴 때 뭐 특별하게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아이템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도 이거 한번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시기적으로도 기존에 사용하던 사무실에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로 나올까 아니면 이제 김포로 들어갈까 고민하던 사이에 또 이제 둘이 마음이 잘 맞아가지고 공유오피스를 어떻게 우연찮게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예산을 책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꼭 건물주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사업은 임대를 통해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보통 이제 보증금이 필요하겠죠. 입지를 좀 가장 많이 좀 이제 고민을 하시는데 처음에 상권 분석을 했어요. 강남, 여의도, 홍대 이렇게 크게 세 군데를 봤을 때 평당 임대료가 이미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신규 업체가 들어가서 사업을 하기가 좀 쉽지는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되겠다라는 기준을 잡아놓은 게 있어요. 그게 평당 약 5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저희가 책정을 했거든요. 현재는 사실 역세권에 5만 원짜리를 좀 찾기는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있어요. 임장을 정말 많이 다니셔야 돼요. 저희도 역세권 근처 주변 빌딩들은 정말 하나도 안 빼놓고 올라가 봤을 정도로 저희가 굉장히 많은 곳을 다녔어요. 그러던 중 가장 눈에 띄는 곳이 마곡지구라고 강서구 쪽에서 새로 이렇게 급부상하는 신도시라고 보면 되는데, 현재 지금은 뭐 이제 신도시라고 말할 민망할 정도로 전부 다 채워진 상태인데, 발산이랑 마곡나루는 사실 그 당시에 다 차 있는 상태였어요. 그렇죠. 굉장히 호화 상태여가지고 또 임대료도 이미 충분히 올라가 있는 상태였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마곡역 신축으로 오게 됐죠. 저희가 그래도 좀 중점적으로 보았던 포인트는 일단 건물의 크기를 중심적으로 봤어요. 공유오피스를 하려면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최소 100평 내외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00평부터 시작이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공용부가 있어야 되는데 공용부가 저희 같은 경우에도 거의 30평 정도 가까이 돼요. 그럼 30평을 빼고 나머지에서 이제 실을 나눠야 되거든요. 나머지 평수가 커질수록 수익이 늘어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이상적인 사이즈는 150평 정도가 좀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딱 150평이잖아요. 시작은 저희도 120평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좀 잘 돼서 추가로 확장을 해서 저희도 좀 늘어나기는 했죠. 위치 보실 때 역세권이 아무래도 중요한 이유는 출퇴근하시는 그 비율이 자차보다는 대중교통이 더 많기 때문에 접근성이 아무래도 좋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주차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네, 맞아요. 공유오피스 알아보고 있을 때 다른 공유오피스를 보는데 주차가 되는 건물인데도 주차 자리가 없어서 안 된다는 경우도 봤거든요. 맞아요. 아침 막 9시, 10시만 지나도 자리가 없어가지고 나는 분명히 주차 등록을 했는데 돌아 나온다는 얘기까지 있는 거 얘기를 듣고 나서 주차가 조금이라도 또 편하고 자리도 넉넉히 있고, 저희 이 건물은 주차가 아직도 자리는 항상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마음에 드는 곳이 나타났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에 가서 그 층에 대해서 저희가 도면을 요청을 해요. 대략적인 평면도를 짜서 이 공간에는 실이 몇 개가 들어갈지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수익 분석을 하게 돼요. 1인실이 몇 개가 들어가고 2인실이 몇 개가 들어가고, 또 공용부는 어디를 중심으로 저희가 공용부를 잡을지, 총 매출 예상 매출 금액이 있으면 거기에 임대료가 한 30%를 넘지 않게 책정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합격이 되면은 그 다음 단계로 저희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하게 돼요. 임대차 계약이 완료가 되는 후부터는 굉장히 바빠지실 거예요. 인테리어 시작과 동시에 가장 빨리 해야 될 게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바이럴 마케팅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네이버 이제 플레이스에다 등록을 해야 저희가 검색에 우리 공유오피스가 뜨게 되거든요. 그 외에는 이제 뭐 현수막이라든가 뭐 입간판들을 활용해서
지나가시는 워킹 분들을 이제 모집하는 거. 요즘에는 당근으로도 좀 광고를 좀 많이 하시고요. 네이버 키워드 광고, 아니면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광고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하루라도 빨리 공시를 메꿔야 임대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인테리어 공사 같은 경우는 아무리 짧게 잡아도 거의 2달 정도는 좀 소요가 돼요. 인테리어가 제일 중요하죠. 네, 인테리어 잘못하면은 정말 손님 한 명도 안 와요. 예전에 1세대 소사무실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닭장같이 이렇게 따다다다닥 붙어있는 실에 겨우 한 사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사무실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2세대라고 하는 공유 오피스 같은 경우는 1인당 할당된 면적도 소사무실 대비 훨씬 크고요. 그리고 공유로 쓰는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방 같은 경우는 매니저가 만약에 1인이 꼭 상주를 하는 업장이라면은 최소 50개 이상은 나와야지 인건비라든지 임대료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당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굳이 이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요즘에는 70평 내외 무인으로도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70평 정도를 하게 되면은 한 30개 내외 정도로 방을 잡으셔도 수익은 충분히 나오실 것 같아요. 보통 저희가 최근에 이제 100평, 120평짜리 공사를 했는데 평당은 200 내외 정도 들었어요. 120평이면은 한 2억 4천, 뭐 2억 중반 정도 내외라고 좀 생각하시면은 최소 비용이 그 정도는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보증금, 임대료가 다가 아니고 인테리어 비용을 최소한 1억에서 2억은 생각하셔야 돼요. 인테리어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다음 화에서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테리어 공사가 큰 틀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사무실 집기 세팅을 해야 돼요. 책상, 의자, 뭐 고용부 커피 머신부터 해서 하나하나 대표님 손이 안 닿는 곳이 없을 정도로 정말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세팅을 하면 되거든요. 집기 세팅이 완료가 되고 이제 사무실 오픈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운영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똑같이 회사원들이랑 아침에 출근해서 보통 뭐 야근하지 않고 6시 내외로 저희도 종료를 하거든요. 업무가 같은 시간에 저희가 아침에 와서 한번 바랑 라운지 정리 한번 해주고, 그리고 나서 전날 왔던 뭐 이메일이라든지 그리고 고객 문의 글들, 그리고 이제 전화 왔던 것들을 이제 다시 피드백 해주고, 그리고 나면은 뭐 오전 업무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오후에는 사실 전화 상담이라든지 이제 내방하시는 고객분들 이렇게 상담하는 거에는 크게 할 일은 없거든요. 한 명이면은 충분하시죠. 주말에도 굳이 출근을 안 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자영업하는 회사원 같은 느낌? 네. 무인으로도 운영은 가능하세요. 요즘에는 워낙 세상이 좋아져서 뭐 IoT로도 웬만한 건 다 컨트롤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라운지가 크지 않다 그러면은 뭐 매번 청소를 해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뭐 하루에 한두 번 정도만 그냥 잠깐 들려서 정리한다고 생각하시고 무인으로 다 운영이 가능한 거죠. 청소도 뭐 로봇 청소기가 네. 다 해주고, 또 나머지 이제 전등, 소등 같은 경우도 IoT로 다 제어가 가능하죠. 냉난방도 제어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처음에 세팅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공유오피스 창업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좀 아니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은 영상 밑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꼼꼼히 읽고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